나는 예민한 엄마입니다. 송희재 지음 북드림 편엠. 육아는 원래 힘들다. 엄마라고 불리는 우리 대부분은 아이를 잊고 자신의 삶에 몰두할 수 있을 만큼 매몰차지도, 자신을 잊고 아이에게만 몰두할 수 있을 만큼 희생적이지도 못하다. 사실은 때로는 미치게 우울하고 때로는 격하게 행복하며 내가 미쳐가나 싶을 만큼 너를 뛰는 감정을 다독이며 살아간다. 엄마 마음부터 챙겨야 한다를 외치다가도 아이의 얼굴이 눈에 밟히고 아이에게 집중하자고 다짐하면서도 시들어가는 자신의 마음도 돌보고 싶은, 오늘도 아이의 생활과 내 생활을 저울질하며 어떻게든 자신을 잃지 않으려고 아둥바둥하는 나와 같은 엄마들을 위해 이 책을 썼다. 특별히 더 예민한 엄마들을 위한 책이지만 엄마라면 누구나 아이를 키우며 내면의 예민함이 올라오기 마련이므로 모든 엄마를 위한 책이기도 하다. 완벽주의 엄마라면 육아 완벽주의는 불안해서 기인한다. 아이가 혼나는 이유들을 나열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실수로 뭔가를 쏟아서, 먹고 싶은 것만 먹어서, 등원하기 싫어해서, 관심받고 싶어해서, 기분 나쁘다고 투덜대서, 안 자고 늦게까지 놀려 해서, 밥 먹을 때 TV를 보려 해서, 곱게 말하지 않고 짜증 부려서. 잘 들여다보면 어른들이 늘상 하는 것들이다. 너무나 인간적인 감정과 행동일 뿐인데 엄마는 아이를 혼내게 된다.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의 성격을 비교한 기사를 읽었는데 대체로 첫째들이 완벽주의 성향을 띈다고 한다. 부모가 처음 육아를 하다 보니 책대로 완벽하게 해내려는 경향이 크고 그걸 강요하고 자기도 모르게 평가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기 때문이란다. 똑바로 앉아 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등 일상적으로 완벽을 강요하고 그 결과 첫째들은 압박감을 느끼며 스스로에게 엄격해진다. 반면 둘째들은 강요나 평가에서 느슨해진 엄마 덕에 저절로 유하게 자라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첫째로 자라 외동아이의 엄마가 된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다. 나 역시 엄마 노릇은 처음인데다 나도 모르게 완벽주의가 발동하곤 했다. 게다가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를 키우다 보니 자칫하면 아이가 크게 엇나갈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아이를 바르게 키워야 한다는 압박감에 짓눌렸던 것 같다. 일관성이 중요하다기에 나만의 훈육 법칙을 정립하여 지키려고 노력했다. 이것이 지나치니 갈등 상황이 생기면 머릿속에서 수학 공식처럼 답을 찾곤 했다. 아, 이건 훈육 포인트다. A. 상황 발생. 좋아. A. 공식 적용. 흔들리지 않겠어. 라며 대응하게 되었다. 하지만 돌아보면 아이는 완벽한 훈육이 아닌 편안한 사랑을 먹고 자란다. 심통이 나서 엄마 미워를 외치는 아이에게 단호하고 엄격하게 그런 말은 나쁜 말이야로 받아치는 부모와 씩 웃으며 오구오구 속상했어요? 로 받아주고 안아주는 부모. 과연 전자가 항상 정답일까? 후자의 부모 밑에 자란 아이는 버르장머리가 없어질까? 내가 아이라면 어떤 부모를 원할까? 나는 어떤 환경에서 더 잘 자랐을까? 사실 완벽함이나 일관성 못지않게 유연함과 융통성도 중요한 덕목이다. 진지하게 사과하는 법도 배워야 하지만 애교로 기분 좋게 하회할 수 있는 것도 훌륭한 사회성이다. 갈등 상황에서 잘잘못을 엄격히 따지는 것보다 때로는 유머로 웃어 넘기는 여유를 알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은가? 내가 그런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있었나 하는 의문이 생겼다. 박혜라님의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아이가 내 뜻대로 된다고 자랑 말고 아이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걱정 마라. 오히려 아이가 내 뜻대로 된다면 걱정하고 아이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안심하라. 진짜 걱정해야 할 순간은 아이에게 아무 뜻이 없을 때다.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깨달음이다.
완벽주의가 나를 너무 괴롭히진 않는지, 나를 넘어 다른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는지 항상 돌아보며 조금 느슨해져 보려 한다. 아이를 위하는 마음이 사사건건 아이를 교정하려는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완벽주의 엄마가 주의해야 할 것. 1. 과도한 자기 비판을 멈추자. 완벽주의는 엄격한 자기 비판을 유발한다. 보통은 이로 인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성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육아는 다르다. 육아에 완벽이란 없으므로 어차피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의 기준을 채우지 못한다. 그 결과 자기 비판이 심해지고 육아 효능감이 낮아지며 자존감이 떨어지고 쌓이면 육아 우울증까지 유발될 수 있다. 2. 아이에게 완벽을 강요하지 말자. 모든 게 완벽하길 바라는 완벽주의자 엄마는 아이에게도 완벽을 강요한다. 어린아이는 당연히 엄마의 이상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기 마련인데 이때 엄마는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다. 예를 들어 나는 예의를 중시하는데 아이가 동네 어른에게 인사를 안 했다면 그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아이를 질책하게 될 수 있다. 3. 남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자. 아무리 애써도 부족함을 느낀다면 질책의 화살이 남에게 향할 수 있다. 가장 만만한 건 남편이다. 남편이 육아 공부를 안 해서, 남편의 육아 참여도가 낮아서, 남편의 육아 태도가 잘못돼서, 육아는 원래 힘든 게 당연한데 애문 사람에게 원망을 뒤집어 씌우지 않도록 주의하자. 유난히 불안한 엄마들이 있다. 불안도가 높은 사람은 현재를 살기 어렵다. 과거를 곱씹거나 미래를 걱정하거나 부정적인 상상에 사로잡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쓴다. 기껏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놓고도 아이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육아와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는 엄마. 그게 바로 나였다. 걱정하느라 쉬지도 못하니 늘 만성 피로를 달고 살았다. 아이가 소아치과에서 수면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불안 대마왕인 나는 역시나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불안을 키웠고 치료 당일 수면제가 든 주사를 맞고 아이가 눈을 감자마자 참고 있던 눈물을 쏟아냈다. 아이가 기수면 상태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자 도저히 병원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남편만 두고 건물 밖으로 뛰쳐나가 쿵쿵거리는 심장을 다독이며 걷고 또 걸었다. 그 와중에 수면치료 후기를 또 하나 읽었는데 세상에 그 엄마는 아기가 치료받는 동안 영화를 봤다지 뭔가. 어차피 서너 시간 치료실에 있으니까 그 기회를 남편과 데이트 찬스로 활용했다고. 순간 웃음이 터졌다. 그러네. 이 엄마 말이 많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미 다 했고 어차피 아이 곁에 있어줄 수도 없는데 나는 왜 거리에서 눈물을 머금고 벌벌 떨고 있지? 내가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나? 이건 시간 낭비고 에너지 낭비고 감정 낭비다. 나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근처 분식집에 들어가서 쫄면을 시켜 먹었고 쫄면은 맛있었다. 치료 후 잠에서 깬 아이는 치료 과정을 기억도 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내가 걱정하며 꼼꼼히 알아본 게 잘못인가? 그건 아니다. 잠에 무척 예민한 아이기에 전날 밤 평소 자는 시간의 절반만 재웠고 덕분에 수면제가 잘 먹혀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겁이 많은 아이기에 아이가 놀라지 않도록 치과와 친해지게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덕분에 치과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을 수 있었다. 엄마가 되면 누구나 그전보다 불안하고 예민해진다. 어떤 엄마는 안전이나 위생에 유난히 예민하고 어떤 엄마는 음식물에 까다롭기도 하다. 나처럼 정서에 집중하는 경우도 있다. 안전에 신경 쓰는 엄마의 아이가 안전하게 자라듯 건강에 신경 쓰는 엄마의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듯 정서에 신경 쓰는 나의 아이는 정서적으로 많은 득을 받다. 불안은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기에 불안한 사람은 보다 자세히 알아보고 철저히 준비하게 된다. 숱한 육아 정보들 사이에서 무엇이 내 아이의 기질에 맞을지 고민할 수 있었고
아이를 고유한 역치 이상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불안 덕분이다. 이렇듯 불안은 우리를 도와주는 든든한 친구이기도 하다. 좀 불편하고 피곤하지만 언제나 나를 단단히 잡아주고 생각의 문을 열어주는 친구이기도 하다. 이제는 혼란스러울 때 내 안에 불안에게 묻곤 한다. 어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러면 불안은 여러 길을 내게 제시한다. 그 길들을 더 꼼꼼히 살펴볼 수 있게 도와준다. 이제는 든든하기까지 한 친구다. 불안도가 높은 엄마가 주의해야 할 것. 1. 부정적인 사고를 인식하자. 불안한 사람의 사고는 부정적으로 흐른다는 것.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내가 상상하는 부정적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으며 실제로는 나의 상상보다 원활하게 흘러갈 것이며 아이는 잘 자랄 것이라 믿자. 2. 불안한 모습을 아이에게 보이지 말자. 불안은 전염된다. 아이 앞에서는 의연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걱정 타임을 따로 두고 그 시간 내는 맘껏 걱정하되 아이와 함께하는 일상에서는 불안한 생각을 차곡차곡 접어 마음 한구석에 밀어넣는 게 좋다. 엄마가 너무 불안해하면 불안감이 큰 아이는 더 불안해지거나 불안감이 없던 아이까지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3. 불안의 내용을 종이에 적어보자. 불안할 때는 긍정적인 사고보다 정확한 사고가 필요하다. 나의 불안을 언어로 풀어 종이에 적어보자. 걱정의 대부분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적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아이의 기질에 날개를 달아주려면 독일 최고의 관계 심리 전문가인 롤프 젤리는 예민한 아이의 특별한 잠재력에서 예민한 기질이 일종의 재능이라 말한다. 예민한 사람은 타고난 공감 능력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과 입장을 쉽이 파악할 수 있기에 일부러 훈련하지 않아도 소통 능력이나 역지사지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 상대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섬세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협업하기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또한 작은 차이도 민감하기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 섬세하게 보고 느끼고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한 갤러리스트는 젊은 예술가들의 잠재된 창의력을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며 까다로운 예술가에게 섬세히 접근하고 협업할 수 있어서 성공을 거뒀다고 한다. 예민한 사업가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을 때 이를 예리하게 캐치하여 수정할 수 있으며 예민한 수사관은 민감한 감각과 인지 능력 덕분에 세부 사항까지 놓치지 않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예민함이 재능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민함이 독이 되는 걸까? 롤프 젤리는 예민한 사람이 두 부류로 나뉜다고 말한다. 한 부류는 자신의 예민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기질을 활용하여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사는 경우, 다른 한 부류는 자신을 부정하고 남에게만 맞추려 하며 자존감을 낮은 삶을 사는 경우, 여기에는 부모의 눈빛이 큰 영향을 미친다. 부모가 예민한 기질을 나쁘게 보아 비난하고 부모 입맛대로 바꾸려 한다면 아이는 자신의 감각을 잃고 남의 평가에 의존하게 된다. 반면 아이의 예민함을 긍정적인 눈으로 보아 이를 보존시키며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아이는 자신을 믿고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비로소 예민함을 재능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핵심은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다. 예컨대 내향적인 아이를 외향적으로 바꾸려 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외향적인 아이를 얌전하게 만든다며 길을 꺾어서도 안 된다. 아이가 가진 고유한 색 그대로 빛나게 해주어야 한다.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 아닌가? 신이 인간을 다 똑같이 만들었을 리가 없다. 집중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기에 어떠한 분야에 대한 깊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산만한 사람이 다양한 관심사를 넓게 섭렵하는 덕에 각 분야가 연결되고 통합될 수 있다. 대담한 사람이 있기에 세상이 적극적이고 활기차게 돌아가고
신중한 사람이 있기에 위험에 대비하고 과열을 막을 수 있다. 유한 사람들 덕에 인간이 화합하고 조화롭게 살지만 까칠한 사람들 덕에 세상의 부조리가 날카롭게 파헤쳐진다. 결국 상반되는 성격들 모두가 세상에 필요하고 보탬이 된다. 워싱턴 대학의 마샤 리네하는 부모가 아이의 기질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한다. 아이를 부모 입맛대로 바꾸려고 하면 아이는 자신의 고유한 기질적 정서 반응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마음속에서 힘겨운 분투가 시작되는 것이다. 감정을 회피하거나 억누르게 되므로 죄책감이 생기고 자율성이 발달하지 못해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없다. 사회적 부적응과 우울증 및 정신병리까지 유발할 수 있다. 가장 편안해야 할 부모 앞에서조차 가면을 쓰고 살아야 하는 아이의 상처가 얼마나 클지, 자존감이 얼마나 상할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아이의 불안함을 수용해주면 그 불안은 준비성이라는 강점으로 발달할 수 있다. 아이의 예민함을 인정해줄 때 그 예민함은 섬세함이란 강점으로 자랄 수 있다. 아이의 넘치는 에너지를 받아줄 때 비로소 창의성이란 날개를 단다. 아이 마음속에 부모라는 안전기지가 자리 잡으면 그제야 아이는 마음 편히 자기만의 색깔로 아름답게 빛난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의 행복을 육아의 목표로 말한다. 그 첫걸음은 부모가 아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아이를 내 입맛대로 바꾸려 하지 않는 것. 그러면 아이도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된다. 이것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소모적인 내적 갈등 없이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니 감격스럽지 않은가? 오늘도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인다. 태어나줘서 고마워.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